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 저희 집안 얘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동서와 저와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서를 알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동생과 동서가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건 작년 가을쯤 되겠네요. 동서는 결혼 전에 시댁에도 자주 왕래하면서 좋은 며느리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며 시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저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었죠. 동서는 젊은 나이임에도 부모님의 재력으로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부부에게 건물 청소를 맡겨 주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일반 상가나 다가구 주택 정도의 청소를 해왔었는데 동서의 소유로 되어 있는 15층 빌딩 건물 청소는 생각보다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저희가 그동안 청소해왔던 방법이 아닌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보통은 남편이 견적을 내고 일주일에 2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청소가 이루어지는데요. 동서의 건물 안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주에 계셔서 저희는 외부 유리창이나 청소가 힘든 곳 위주로 담당하게 돼서 일주일에 1번만 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건물을 청소해주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고 그 안에는 부수적인 비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모품 나가고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 직원분 몇 분에게 일당으로 들어가면 남는 건 없다고 봐야 했지만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부부는 동서의 빌딩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를 잠깐 사무실에서 따로 보자며 손짓을 하길래 한창 청소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지저분한 몸 상태로 동서를 마주하는 게 좀 그랬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 일단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물어보니 동서는 저희 청소 상태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끝내시고 돌아가신 뒤 살펴보면 솔직히 너무 엉망이에요. 청소 전문 업체라 그래도 믿고 맡겼는데 너무 형편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커피 한잔 하면서 창밖을 쳐다보는 건데 창이 너무 얼룩져 있잖아요. 외벽은 제가 닦을 수도 없는 건데 최대한 신경 써서 해주셔야죠. 동서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눈이나 비가 오면 유리창이 먼지랑 착색이 돼서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 매일같이 관리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감수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유리창 상태를 보면 아직 괜찮은 편이야. 다른 건물 같은 경우 몇 달에 한 번씩 관리해주거나 건물주의 요청이 있을 때만 외벽 유리창을 닦아주고 있거든. 동서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층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15층이나 되는 빌딩인데 남편 포함 남자 직원 2명에 나는 실내에서 부수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잖아. 솔직히 100만 원으론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동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관리해주고 있는 건데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오늘은 밖에 살짝 비도 오고 바람도 꽤 많이 부는 편이라 외벽 창문 청소는 힘들 것 같다고 했거든?
다음 주에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꼴랑 100만 원 주면서 제가 너무 바라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꾸 요구하냐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만큼 우리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한 번도 동서한테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투가 그렇잖아요. 100만 원으로 남는 게 없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 같으니 돈을 더 올려주던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밖에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타당하게 돈을 지불했으면 일하는 날에는 무조건 관리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창밖에 얼룩진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닦아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원칙상 날이 좋지 않으면 절대 외벽 청소는 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켜줘야 할 게 있는데요. 앞으로 엘리베이터에는 탑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저희 건물에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데 솔직히 형님, 지금 몸 상태가 너무 더럽잖아요. 여기 상주에 계시는 아주버님께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엘리베이터 내부도 닦아주시는데 힘들게 청소해 놓은 거 형님이 전부 다 더럽히신다면서요? 앞으론 계단으로 이용해 주세요. 내가 타면 엘리베이터가 더러워진다고? 청소를 하다 보면 몸에 먼지가 좀 묻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야? 트집이라뇨? 저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돈을 적던 많던 일단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죠. 여기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토 하나 안 달고 굽신거리는데 형님이 제 말에 불만을 가지시니 상당히 불편하네요. 지금 당장 제가 요구하는 것들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동서의 무리한 요구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창밖을 닦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억지만 부리는 동서와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오히려 상황만 악화가 될 게 뻔해 보여 일단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천장 청소와 내부 창을 닦고 있는 남편을 불러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자 저와 똑같이 얼굴이 굳어져서 남편은 동서를 만나러 가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게 되었죠. 동서는 저와 얘기할 때와 다르게 남편이 얘기하자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는 되지 않았죠. 그렇게 동서의 빌딩 청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받은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시동생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밖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외벽 창문을 닦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작은 건물도 아니고 15층 빌딩이라 시간도 하루가 걸리는 일에다가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데 지금 나보고 무리하게라도 일을 하라는 거냐? 맨날 밥 먹고 그 일만 하는데 그 정도 부탁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 형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그럼 너는 형이 재수 씨의 요구대로 창문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너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었냐?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야? 지금 어디서 형한테 대들고 있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른 사람 구하라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15층 건물 청소하는데
100만 원 주는 곳이 어디 있어? 가족이니까 그냥 관리해 주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전화한다면 그땐 형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라. 시동생은 자기 형이 다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작업인데도 자기 마누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던 남편은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입장이라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였고, 저희는 그런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주말에 가족 모두를 불러 모으시더니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모가 저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던 남편은 동서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네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죠? 저희랑 싸우자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가족들끼리 이간질 시키면 좋아요? 제가 저번에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론 나도 더 이상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재수씨는 최대한 빨리 다른 업체 알아보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외벽 창문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재수씨가 원하는 조건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15층 빌딩에서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꼴랑 100만 원으로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아요? 막내 며느리가 서운해서 그랬대잖아.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돼? 가족끼리 돈 받으면서 일을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너는 오랜 기간 청소일을 해왔기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부탁하는 건 솔직히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고 해달라는 거 있으면 좀 해줘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일하다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재수씨 건물 청소해주는 게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아요? 적자를 보면서도 가족이니까 그냥 해주는 것 뿐이라고요. 그냥 배가 부른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래도 계약한 게 있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청소해주는 걸로 할게요. 말도 안 통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재수씨 한마디에 왜 이리 다들 절절 매는 거죠? 저도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창이 너무 더러우니까 제대로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돈이야 올려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적던 많던 타당하게 요구한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신 건 아주버님이 먼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속상했던 마음 털어놨는데 저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라는 거네요. 그냥 해주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투로 저를 대하셨잖아요. 동서,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직업상 힘들다는 거야. 날 좋을 때 시간 맞춰서 관리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고 비가 오는 안 좋은 날씨에 외벽에 매달려서 창문을 닦을 필요는 없다는 걸 말해줬잖아. 그럼 우리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지. 무조건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차라리 남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고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남편을 따라 같이 일어난 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행동에 분이 안 풀렸는지 집에 들어와선 술부터 찾았네요.
보통 다음날 일을 해야 돼서 웬만하면 술을 입에 대지 않는데 남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한숨만 나왔죠. 청소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무시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 부부에게 상당히 잘해줬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마시던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저는 밀린 일과 아이들을 재운 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고 그날 이후 지속적인 마찰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안 좋은 감정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게 된 건 동서의 건물을 청소해주는 마지막 날에 벌어졌어요. 남편은 외벽 창문을 거의 다 닫고 내려오고 있었고 저 또한 1층부터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청소를 대충 끝낸 뒤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나오신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쭤보자 아주머님이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려 하냐며 편하게 내려가라고 저를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몸에 먼지도 많고 지저분해서 건물주가 싫어한다고 얘기하자 어디가 지저분하냐면서 아주머님도 동서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없었고 잠깐 타는 거라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았는데 1층에 도착하고 아주머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제 앞에 동서가 딱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동서의 얼굴 표정은 굳어지더니 저를 노려보면서 왜 엘리베이터에 탔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흥분한 동서를 진정시키면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나가는 순간 다달이 100만 원씩 꽂아주는데 고작 15층 청소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며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너무 놀란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동서를 바라봤어요. 걸어 올라갔으면 걸어 내려오면서 청소가 안 된 곳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아주 대충 하려고 드네? 그렇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작 엘리베이터 한번 탔다는 이유로 내 뺨을 때려? 동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 하찮게 봐도 되는 거야? 정말 살다 이런 대우를 받은 것도 처음이지만 나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 동서가 방금 나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고 땅을 치게 될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게. 아주머니, 그거 화장실에 버리실 거예요? 저 주세요. 제가 버려드릴게요. 더러운 하수구가 여기에 있는데 힘들게 화장실까지 가서 청소물을 버릴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한가득 담겨있던 청소물을 바가지로 퍼서 동서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고 화장실을 청소했던 더러워진 대걸레를 동서의 입에 쑤셔 넣어 버렸네요. 온몸이 청소물로 더럽혀진 동서는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와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일을 끝낸 남편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와 동서가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뒹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저희 둘 사이를 힘겹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동서를 바라본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
남편은 저보다 더 분노하게 되었고 동서에게 청소물을 전부 다 부어 버렸네요. 온몸이 더러워진 동서는 주저앉아 자기 몸을 보며 비명을 지르더니 저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대도 하지 말라면서 저를 부축해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와 남편의 핸드폰은 불이 날 정도로 엄청난 전화가 쉬지 않고 계속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한참 뒤 시모의 전화를 받자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는 말을 하셨지만 남편은 가지 않겠다는 한마디를 한 뒤에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네요. 저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집에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절대 열어주지 않았고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난리치던 시댁 가족들은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살고 싶어 했어요. 저희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분명 시댁 식구들이 계속 찾아오던지 동서가 난리를 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생각했던 거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자 남편에게 제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때 되면 다시 한번은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 이사 날짜가 잡혔다고 저에게 알려주었네요. 저는 남편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실은 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짐 정리를 끝낸 뒤 한숨 돌리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시동생한테 다시 전화 오자 남편이 받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는데 너는 나한테 할 말이 많은가 봐. 정작 피를 나눈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너랑은 인연 끊을 거니까 2번 다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형,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당장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많이 급해서 그래. 세실이네 가족이 부도가 났대.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꽤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버티면 언젠간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무리하게 끌고 왔었는데 결국 빚만 엄청나게 떠안게 생겼나 봐. 지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시점이라 형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세실이네 가족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둔 상태야. 세실이도 과거에 잘못된 일은 전부 잊어버릴 테니 도와줬으면 하더라고. 형도 알겠지만 세실이네 아버님께서 지금 건물을 전부 다 매각하셨어. 불어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셨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세실이가 가지고 있던 빌딩도 아버님께서 처분하신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너무 앞이 캄캄하다고.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냐?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곤 생각했었는데 재수 씨네 집안이 부도가 나서 집안에 비상사태가 된 거였구만. 뭐 어쩌겠어. 운영을 잘못한 탓이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도와줄 생각 전혀 없고 앞으로는 너 앞에 나타날 일도 없을 거다. 재수 씨의 빌딩까지 처분할 정도면 빚도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론 숨도 돌리지 못할걸. 어찌됐든 나는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시부모님께 다시 연달아 전화가 왔고 남편이 받지 않자 제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하셨어요. 그동안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셨던 이유는 동서의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거였네요. 동서는 끝까지 전화가 온 적은 없었지만 시동생이 남편에게 도와달라며 소식을 전하는 걸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는 있었습니다. 동서가 애초부터 저희 부부에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모든 건 전부 동서 탓인 거였죠. 저희는 남편과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일거리를 점점 더 늘렸고 오랜 기간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래소 사장님한테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은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왔다면서 남편 보고 한번 방문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는 일을 마친 뒤 거래소에 발을 들였는데 누군가 거래소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뒷모습과 말투가 익숙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여자는 다름 아닌 동서였네요. 사장님은 저희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손님이 오셨으니 잠시 기다리라며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동서는 저희 부부를 보곤 얼굴을 급하게 돌렸고 거래소 사장님은 빌딩을 매입할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동서에게 명함을 건네주셨네요. 동서와 저희는 얼굴을 마주했지만 서로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매물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거래 금액은 2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새롭게 건물 청소 요청한 이력들입니다. 이제 사장님께서도 건물주가 되시는 거네요. 저 스타트인 만큼 앞으로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도 더 크게 확장하신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매번 저희 쪽에 연결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저녁 식사 같이 하실까요? 20억 건물을 살 돈 있었으면서 우리 집안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매몰차게 그렇게 나와야 했어요? 20억짜리 건물 가지고 건물주라니 웃기지도 않네. 동서한테는 푼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이뤄낸 결과물이거든. 남의 인생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동서 집안은 부도 났다며? 20억도 없는 거 아니야? 돈 많다고 자랑하며 남을 하찮게 대하더니 꼴 좋네.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언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제 동서는 건물주도 아니네. 앞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봐. 금수저였던 동서가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느껴봐야 돈의 소중함을 느끼지. 정 갈 데 없으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일해도 돼. 돈 벌겠다는데 청소일 정도는 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정신 나갔다고 형님 밑에서 더러운 청소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일할 생각 없다고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더는 마주치기 싫네요. 동서는 저희가 건물주가 됐다는 거에 배가 아픈지 말 한마디 안 붙이다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참 안타깝게 느껴졌고 집안이 부도가 났다 해도 그 성격 절대 버리지 못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저희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시부모님께서도 동서네 가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많은 돈을 지원해 줬다가 결국 같이 주저앉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저희 부부한테 20억의 재산이 있다는 걸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도와달라는 연락이 쉬지 않고 오고 있네요. 남편은 힘들게 이끌어온 우리 가족까지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네요. 확실하게 인연을 끊어내 버린 만큼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물 쥐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더 크게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진한 화장을 하고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명의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앉았었죠. 전 남편은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여쭤보았고 그제서야 시부가 입을 떼셨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앞으로 새로 시부와 인연을 맺게 될 사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의 일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부의 재혼 상대가 저와 비슷한 나이 차이 같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앉아 계신 여자분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았고 예비 시모가 될 분은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대였던 제가 40대 중반인 분에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꺼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 버린 거죠. 남편도 당황을 했었는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진지하게 다시 되물었고 시부는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셨어요. 결국 시부는 새 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알 수 없는 기류는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 또한 이런 상황들이 난감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시부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여자가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접근했는지부터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좋은 시선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저희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는 시부와 결혼 이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 차이라 초장부터 저희를 잡으려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부의 아내가 되었으니 시모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렸고 시모로 받아들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새 시모에게 불만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죠. 당신한테는 새엄마라서 조심스럽다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 너무 불편하지 않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를 견제하시는 것 같아. 어쩌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께서 좋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었고 최대한 맞춰드려야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겠소?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가족으로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더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를 좀 줄이던가 하면 되지. 나도 솔직히 불편하긴 하지만 친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몇 년간 외로우셨는지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하셨는데 지금은 밝게 웃으시니까 나는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도 젊은 새어머니 들이셔서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남편은 좋게 생각하라며 처음은 모든 게 서툰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시모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잘 안다고 남자가 모르는 무언가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부가 별일 없으면 웬만해선 시댁에 와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하루빨리 가까워지길 바라셔서 그런 건지 약간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남편도 어쩔 수 없다며 당분간만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부가 시모를 떠받들며 살고 계셨죠. 시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부에게 모든 걸 시키고 계셨어요. 뭐가 그리 좋으신지 불만 하나 가지지 않으시곤 바쁘게 움직이셨죠. 그렇게 저희가 오자마자 시모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부르시더니 주방에 저녁거리 준비해놨다며 배가 많이 고프다면서 서둘러 음식을 만들길 원하셨고 시부는 시모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주방에 빨리 들어가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난감했는지 저와 시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불편해질 것 같은 상황은 아예 피할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부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식재료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떤 음식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재료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보자 시모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재료를 보고 그냥 눈치껏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말을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죠. 알아서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잖아.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보려는 거라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말해줘야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그리고 너, 지금 나를 대하는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니?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시애미 행세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 계속 눈에 거슬리거든?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표정 관리 잘하고 말투부터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눈물을 쏙 빼놓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알겠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지킬 건 지키라는 거야. 학력이 고졸이 끝이라서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라고.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음식 준비해라.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와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고 시부는 시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음식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말투부터 표정이 좋지 않아서 따끔하게 한 소리 했다며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남편과 시부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시부가 저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도 너한텐 시어머니면 그만큼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건데 어디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야?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많고 맞춰가려면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지금 시애비 말까지 무시하는 거냐? 군말 말고 지금 당장 시어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아버님,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본 것뿐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고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예의 갖추면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아버님은 새 어머님밖에 안 보이세요? 그렇게 하신 행동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대드는 거냐? 아들,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데려와서 우리 집안이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뭐하는 태도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방금 충분히 상황 설명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드리지.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이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나는 오늘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던지 아니면 집에 가 있던지 알아서 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는 줄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짐 챙겨서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거기에다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남편은 오히려 시부와 새 시모의 편을 들어줬을 때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말에는 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일단 저부터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던 터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대충 넘어갔지만 부모님께서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주말에 친정에서 머리를 식힌 다음 늦은 저녁쯤에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별로 말도 걸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밀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되려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보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버님이랑 새어머님 편만 들어주는데 내가 거기에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잖아. 더 이상 길게 말해봤자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아서 나온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지금 나 상당히 피곤하거든. 오늘은 서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는 잘못한 게 조금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사과드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당신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 편을 들면 집안 싸움밖에 더 나? 나는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을 뿐이라고. 당신이 오히려 모든 걸 다 망쳐놓은 거야. 내가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을지 몰라. 당신은 새어머님 보면 몰라? 성격 장난 아니야. 당신 집안을 통째로 삼킬지도 모른다고. 눈빛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새어머님은 아버님 재산 보고 들어온 것 같아. 그것 말고는 솔직히 이유가 없잖아?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돈 말곤 새어머님이 접근할 이유가 없어. 당신 집안 망하기 전에 두 분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괜히 젊은 분이 시어머니로 들어와서 대우해주기 싫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을 밀친 뒤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의 행동에 정이 뚝 떨어져 버린 저는 차라리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머릿속에 이혼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실망을 너무 크게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의 상태가 되었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댁에도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부와 따로 시간을 보낸다며 일찍 나갔는데 전부 다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몇 시간 뒤에 새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었거든요.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지? 너 요즘 하는 행동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적당히 했으면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어차피 네가 나한테 불편한 존재라면 이 집안에서 충분히 내쫓아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저랑 그이랑 이혼하게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얻으시는 게 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하신 거죠? 결혼하시자마자 외제차 뽑으시고 명품 쇼핑 다니시면서 사치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큼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쓰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 많은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네가 뭘 알겠어. 세상은 사랑보다 돈이 전부야. 그걸로 모든 게 판가름 난다고. 나는 이 집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전부 다 처리할 생각이야. 그러니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거면 내 말에 순종하고 조용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게 만들 거다. 근데 이거 어쩌죠? 저는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행동할 만큼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게 만들겠다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예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들지 마세요. 볼일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저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서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대학도 안 나온 하품질 주제에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여기 온 줄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려고 왔다. 새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더니 좌우로 흔들어 버렸고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새 시모와 저는 집안을 뒹굴면서 절대 먼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고 있는데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네요. 시모와 제가 머리채를 잡은 채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힘들게 떼어 놓았는데 그 순간 시부가 시모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는데 뒤이어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며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저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다고, 어차피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인데 억지로 버티며 살아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와 함께하는 삶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도 그런 남편을 거들면서 차라리 잘 됐다며 더 좋은 여자 소개해주겠다고 바람을 넣고 있었어요. 새 시모는 자기 머리털이 다 뽑혔다고 더 크게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순간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모의 사악한 웃음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아픔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제 곁으로 다가왔고, 새로 꾸린 가정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7년의 세월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시부모님께서 온 가족을 한 집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대가족이었던 현 남편의 집안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큰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7년 전에 난리를 치고 인연을 끊었던 시모가 큰 시숙의 배필 자리에 시집의 맏며느리감으로 인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버린 상태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모였던 그 사람이 왜 큰 아주버님의 곁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몰래 고개를 내밀어 거실 쪽을 바라보니 이미 그 사람은 벌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형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셨는지 주방에 몸을 숨기고 거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뭐 하는 거냐고 어깨를 툭 치길래 셋째 형님을 데리고 급하게 몸을 숨겨 뒷마당으로 빠져나왔어요. 당황한 셋째 형님은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길래 큰 아주버님과 함께 인사 온 여자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고, 셋째 형님은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했습니다. 셋째 형님은 둘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선 잠시 뒷마당으로 불렀고, 제가 한 말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주며 절대 큰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서로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뒷마당으로 급하게 불렀어요. 그런 다음 제가 겪었던 과거에 대해 대충 알고 있던 남편한테 큰 아주버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며 이 결혼은 절대 성사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저는 차라리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나머진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남편은 셋째와 둘째 아주버님을 따로 불러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저는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몰래 주방으로 다시 들어와 귀를 기울이며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아주버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 알고 접근한 것 같아 보였어요. 영애 씨랑은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다시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다들 알겠지만 내가 그동안 사별 후 여자를 만나지 않고 살아왔던 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었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너가 다시 정착하는 걸 평생 못 볼 것 같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혼인신고하고 살림 합치도록 해라.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디 갔길래 한참 동안 안 보이는 거야? 전화 한번 해봐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아, 배가 아픈지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 금방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10살 정도 차이면 요즘 시대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서로 좋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럼 이번이 초혼이세요? 아니면 재혼이세요? 지금까지 혼자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재혼 맞으시죠? 그럼 혹시 자녀는 있으신가요? 재혼은 맞는데요. 일찍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긴 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초면인데 생각보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연세가 8순이신데 너무 정정해 보이세요. 어머님, 저 부르셨다면서요?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왔어요. 일단 과일이라도 좀 내올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밝게 인사를 건네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표정으로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제 눈을 피하면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는 시부모님께 과일 좀 내오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그 여자를 뒤따라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녀는 저를 보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악한 얼굴로 변해선 저를 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큰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자 그 여자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전처럼 머리털 다 뽑히고 싶냐는 막말을 퍼부었네요. 네가 여기서 새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랑 내가 인연이기는 한가 보다. 너도 보면 은근히 돈 냄새 잘 맡는다니까. 네가 내 결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나한테 정말 빠졌어. 나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라고. 아무리 기를 쓰고 반대를 해봐라. 결국 나는 식장에 발을 들이게 될 테고 너는 또다시 나에게 시달리며 살게 될 거야. 하필 들어와도 막내 며느리가 뭐냐? 내 등살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전에 꾸린 가정은 어떻게 하고 왜 큰 아주버님 옆에 있는 거죠?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혼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저까지 내치셨으면 잘 사셨어야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인간 더는 뽑아먹을 게 없었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집 구석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 돈 보고 결혼한 건데 돈이 없으면 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이혼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건강도 약해서 힘없는 그런 사람 물색하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내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었지. 그게 바로 저 사람이야.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누군가에게 의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이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은이들은 젊은 여자를 원하기 마련이거든. 그게 남자의 본능이야. 저 사람은 10살이나 어린 나를 데리고 살아서 좋은 거고 나에게는 돈이 들어오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어? 예전처럼 서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이번에는 잘 좀 지냈으면 좋겠네. 어찌됐든 여기서도 내가 제일 큰 형님이 되는 거잖아. 쓸데없는 행동 보이면 그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게 만들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아. 어차피 너한테도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저희 큰형한테 접근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형 봤지? 괜히 형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니까. 그 여자는 온 가족이 마당으로 모인 걸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고 남편의 핸드폰에는 저희의 모습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형님들이 마당에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통화를 연결해 놓은 다음 집안에서 온 가족이 저와 그 여자가 나누던 대화를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큰 시숙은 얼굴이 붉어져선 그 여자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때는 저에게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전부 제 편이었고 온전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그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80이 넘으신 시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고 그 여자는 큰 시숙의 옷깃을 잡으면서 오해라고 애원을 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난 상태였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자 결국 본성을 드러낸 그 여자는 저에게 달려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네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경찰한테 전화를 해달라며 소송 걸어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놓더니 도망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달려가 그 여자를 붙잡았고 뒤이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꽃뱀이었던 거죠. 남의 돈만 뜯어먹고 잠적한다든지 사기를 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또다시 잡히게 되었던 거네요. 저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기 전과에 폭행 전과까지 더해졌으니 이번에도 감옥에서 몇 년 썩고 나오게 생겼네요. 조사 결과 큰 아주버님 말고도 꽤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돈을 뜯긴 상태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사라졌으니 저희 가정에 앞으로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해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인생 워낙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동서들과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새 동서들은 먼저 시집을 온 상태였죠. 새 동서들이 워낙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동서들이 보내는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시집을 온 새 동서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먼저 새 동서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새 동서들은 저를 따돌리며 서로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급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가 된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동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쭉 지켜보셨던 시모는 결국 한마디 하셨고 그로 인해 새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벽이 생기고 말았지만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기운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제가 오히려 동서들한테 신경을 끄고 생활하게 되니 오히려 동서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많이 바빴지만 새 동서들은 항상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고 시댁에 올 때면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묵묵히 동서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넷째 동서가 자기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는 제가 무식해서 크게 상관없다고 옆에서 말해도 모른다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둘째 동서가 했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쌓였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 좋은 말은 나가지 못했고 동서들은 그런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면서 결국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들 또한 남편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그리고 각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길 원하셨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큰 아주버님이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해도 무작정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머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따지셨잖아요. 저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첫째 형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운했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큰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 둘째, 셋째 며느리 또한 빠지는 것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남들 다 하는 거 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첫째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니? 나도 첫째 며느리처럼 과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가족들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반대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반대한 적이 있었어? 나도 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집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던 싫던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고 살아야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얼굴 보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되겠어?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유치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오늘 아주 너희들 기를 확 눌러 버려야겠다. 이미 분위기는 시모에게 넘어갔고 새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낼 거면 새 동서들은 시댁에 오지 말라며 시동생들만 따로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렇게 시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실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다 보니 이번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님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걸 큰 아주머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거라 돈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꽤 많은 돈들 쏟아부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 건 저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곳에 투자하셔서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큰 아주버님은 아마 주식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슬쩍 얘기해 보세요. 둘째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고급 정보라면서 주식에 같이 투자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을 전부 들었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은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네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까지 잃은 분들도 많이 봐서 솔직히 저 또한 동서가 말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동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저희는 적지 않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잃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한번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좀 늦게 도착한 터라 주방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밝게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내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폭락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 맞죠? 형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게요? 그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투자는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자를 취소했다고 하면 되잖아. 미끼를 덥석문 본인들 잘못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 아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한 말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동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한 건데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형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요. 어차피 잃은 것도 없는데 제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안까지 무너뜨리려고 행동하려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새 동서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서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고 동서가 저희가 무너지길 원해서 알려준 투자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투자한 금액에서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동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얻게 된 수익이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돈 좀 벌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기 싫으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은 돈 맛을 보면 편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돈을 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했다면 재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냉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괜히 주기 싫으니까 이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동서가 투자하라는 곳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잃게 됐으면 그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자기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우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잘못됐잖아. 새 동서들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저희가 잘 되자 상당히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걸 동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새 동서들과 저는 시모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시댁에서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가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찾아뵙는 건 따로 가게 되었고 웬만해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서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 가족의 의미도 없어졌고 시모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는지 돌아오는 명절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셨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찾아왔던 거였죠. 시모는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얼굴 보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작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니?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니? 너희들이 오기 전에 큰며느리는 하루 일찍 와서 혼자서 음식까지 전부 다 해놨다. 다른 집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라고. 큰며느리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니? 우리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묵묵히 혼자서 다 해놓았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마디씩 하겠다. 먹는 것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워낙 인사드릴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뿐이라고요. 형님이야 어차피 명절 때 갈 친정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겠네. 10,000원씩 걷어서 주면 되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둘째 동서는 아래 동서들에게 10,000원씩을 걷더니 저에게 30,000원을 건네 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길래 화를 억누르며 제 앞에 놓여있는 3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새 동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더 돋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이 음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맛이 별로였어요. 제가 발로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걸요? 솔직히 제 10,000원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 음식다워야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값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니까 1,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니까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음식 맛 별로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은 건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너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살피지를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은 건 몰라? 그리고 큰며느리가 하루 꼬박 고생해서 만든 음식값이 3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 너희들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다들 큰며느리한테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 많았으니까 각자 100,000원씩 토해내도록 해라.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수다나 떨 줄 알지? 정작 하는 건 큰며느리가 전부 다 했잖아. 이번에도 고생 많았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봐서 100,000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요. 100,000원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지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토를 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며느리는 첫째 하나뿐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서로 인연 끊고 각자 인생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3만 원을 손에 쥐시더니 새 동서들의 면상에 던져버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부 또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한심하다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새 동서내외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새 동서들은 시동생들에게 시댁에 더 이상 오지 말자며 서로 수군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서네 애들과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서네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시모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네요. 둘째 동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창고에 있던 저희들 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 저희가 따로 현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냐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이용하던 창고에 넣어둔 돈들 전부 다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용하는 창고였고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놔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거기 안에 돈이 있었던 거야? 땅에 묻어두기라도 했었나 봐.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창고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고 이용하는 목적으로 매달 돈도 들였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들 옮기시지는 않았잖아요. 분명 아버님도 같이 옮기셨죠? 창고에 지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아둔 현금만 30억이 넘는데 그거 없으면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게 해결할 테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믿고 맡긴 돈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거 피하려고 어머님 댁에 숨겼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니?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창고를 이용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면 너희들 것도 아닌 거잖아.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아? 어찌됐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게 애초부터 마음씨가 고왔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너희들이 분명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새 동서내외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금화를 해서 자택에 숨기지 않고 시댁의 창고를 빌려 그곳에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새 동서들은 항상 모든 일이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모른다는 말뿐이셨고 방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새 동선의 애들은 결국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동서내외가 난리를 치자 신고를 한 듯 보였습니다. 동서들은 자신들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제재를 받아 결국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시모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창고에 정말 돈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날 이후 새 동서와 시동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새 동서들은 많은 돈들을 숨길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다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땅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동서들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돈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새 동서내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새 동서내외들은 시부모님께 절절매며 돈을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며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 동서들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스티커까지 붙어져 버린 상태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태라 발등에 불이 붙어버려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또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넷째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단체로 쪽박을 차버린 동서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새 동서들의 돈을 가져간 게 맞다며 처음에 창고를 빌려줬을 때는 용도의 목적을 몰랐는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숨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략 최대 10% 3억 정도 나오면 그 금액 전부를 새 동서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네요. 새 동서들이 앞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